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코너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64호에 게재된 우주비즈니스의 경쟁시대, 지구 저궤도와 달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22에서 3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미국 벤처기업들에 의한 민간 우주여행의 상업화는 본격적인 우주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의 비행체, 인공위성과 사람이 우주로 수송되어 2040년에는 약 9천억 달러라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위성 컨스텔레이션과 달의 두 가지로 달 탐사의 선행자로서의 이익을 노리는 민간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민간 우주여행이 크게 도약하는 해가 되었는데 이 커다란 흐름은 우리가 지향하는 지구 저궤도를 경제활동의 무대로 만들기 위한 기폭제가 됩니다. 경쟁 원리에 따른 우주로의 수송 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우주 이용이 보다 친숙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특별 강연에서 우주비행사인 와카다 씨는 2021년 7월과 9월에 잇따라 성공한 민간 우주여행의 임팩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씨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우주 경계선인 카르만 라인을 넘는 첫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베이조스 씨를 포함한 4명이 탑승한 캡슐을 상부에 실은 블루 오리진의 자동 제어 로켓 뉴 셰퍼드는 이륙 3분 뒤에 캡슐을 분리시켰으며 캡슐은 이륙 약 4분 뒤에 고도 1000km 언저리까지 도달하여 약 10분 정도의 우주여행을 즐긴 후 귀환했습니다. 금년 9월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인솔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4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미션 인스피레이션 4를 성공시켰습니다. 4명이 승선한 스페이스X의 자율운항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이 회사 로켓인 펠컨 9으로 발사되어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높은 고도인 575km에 도달하여 3일간 지구 주위를 순회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우주비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가격도 일회당 수십억 엔을 호가하고 있어 일부 한정된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고 있으나 우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 임팩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이면에는 로켓 기술의 진화를 통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향상, 그리고 대폭적인 저비용화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산업의 구조는 인터넷 구조와 비슷한데 패킷을 전송하는 회선에 해당하는 것이 비행체나 사람을 옮기는 수송, 즉 로켓입니다. 회선이 가는 내로우밴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이용자 수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브로드밴드, 광대역의 등장과 저비용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던 것이죠. 지금의 우주산업은 정확히 IT 산업여명기의 상황에 가깝다고 소형 로켓을 개발하는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스의 이나가와 사장은 말합니다. 로켓에 의한 발사가 브로드밴드화, 즉 빈도가 높아져 비용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비행체와 사람이 우주에 가고 서비스가 확대되어 거대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이 대변역의 리더격인 존재가 스페이스X입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펠컨 9의 발사 비용은 6,200만 달러로 지금까지 높은 신뢰성을 무기로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쌓아온 프랑스 아리안 스페이스의 차세대 로켓 아리안 6의 9,400만 달러보다 30%나 쌉니다. 또한 저궤도까지라면 22.8톤이나 옮길 수 있으며 스페이스X는 부품 재사용 등을 통해 더욱 저가격화를 노립니다. 일론 머스크 씨는 비행기처럼 로켓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발견된다면 우주 접근 비용은 100분의 1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민간의 우주수송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에게 크게 뒤처져 있는데 운송과 같은 인프라를 해외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비즈니스 발전 면에서도 불안합니다. 실제로 국내 위성 사업자들로부터 해외 발사장에서의 발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위성의 현지 수송과 발사 전에 발사장 작업에 비용이 든다는 탄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국내 등의 위성 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소형 로켓의 벤처기업이 사업화를 위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있는 곳이 후리에 씨가 창업한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스입니다. 1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운송하는 소형 로켓 제로를 2023년도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저비용화 방법을 연구하여 풀 스크래치로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저렴한 1회당 6억 엔 이하의 발사 비용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위성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주산업에서의 로켓 및 위성의 하드웨어는 IT 업계의 플랫폼에 상당하는데 이것들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미국에 빼앗기고 만다며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캐논전자, IHI 에어로스페이스, 스미즈 건설 등이 출자하는 스페이스원도 지구 저궤도에 250kg을 운송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혼다가 소형 로켓 사업으로의 진출을 표명하였으며 무게가 1톤 이하인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로켓을 개발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는 시험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성산업협회는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3,71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위성 관련 산업이 74%를 차지하며 특히 위성통신이나 위성이 탑재하는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리모트 센싱을 합친 위성 서비스 시장은 현재 1,178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발사의 저비용화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위성이 궤도에 투입되어 대량의 데이터 및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증권은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에 약 9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산업의 급성장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궤도에 발사되는 수백 킬로그램 이하의 소형 위성의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이란 궤도상에 쏘아 올린 다수의 위성을 협동 조작하는 운영 방식 또는 구성하는 위성군을 가리킵니다. 기존의 위성 서비스는 정부가 위탁한 특정 대기업이 약 5에서 10년의 기간과 수십에서 수백억 엔의 비용을 들여 항공급 기체를 개발한 뒤 이를 대형 로켓으로 소수 및 적은 빈도로 발사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라고 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확실하게 동작하는 신뢰성입니다. 한편 컨스텔레이션에서는 소형 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개발 기간에 대한 요구는 엄격해지며 대량의 비용은 일기당 수천만에서 수십억 엔이므로 벤처기업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수백 기 등 다수로 컨스텔레이션을 구성할 경우 한 기가 고장나도 다른 곳에서 보완할 수 있게 되어서 신뢰성을 추구하여 비용이 높아지는 것보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시됩니다. 컨스텔레이션에서도 리더는 스페이스X입니다. 머스크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스타링크 위성은 2021년 9월 23일 단계에서 1657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전체 위성의 48.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자사의 로켓으로 매회 6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여 최대 42,000기로 이루어진 컨스텔레이션을 구성한다고 발표하고 로켓과 위성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수직 통합으로 저비용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com도 경합의 위성 브로드밴드 서비스 프로젝트 쿠이퍼를 구축하여 3,200기 이상을 궤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아마존.com이 목표로 하는 것은 세계에서 30억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일상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한 통신 서비스의 구축입니다. 이 같은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컨스텔레이션의 빠른 구축에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관련 예산에서는 대폭 증액에 나섰고 정부 안에서도 최근에는 소형 위성 컨스텔레이션이 투자 대상의 1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조 엔이라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해 일본 기업이 앞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컨스텔레이션을 활용한 비즈니스에는 커다란 기회가 있습니다. 수천 기 이상 필요한 것은 극히 일부의 서비스로서 향후 주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수십 기 레벨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산업은 향후 두 개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확대될 것으로 하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이 배치되는 저궤도이며 다른 하나는 2019년 5월에 미 항공우주국이 발표한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달입니다. 저궤도에서는 컨스텔레이션에 의한 위성 브로드밴드 통신, 지구 관측 등의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지만 2023에서 25년경에는 인공위성 등의 엔터테인먼트, 우주 쓰레기 제거나 위성으로의 연료 보급 등의 궤도상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NTT와 스카퍼 JST가 2021년 5월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린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2026년에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지구로부터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멀고 위험도가 높은 달 탐사 및 개발은 정부 주도 아래 민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는 우선 2024년에 유인 달 착륙을 성공시켜 그 다음은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서 달의 물자를 수송하고 달 표면 거점을 건설하여 달에서 인류의 지속적인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계획은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목표는 최접근 시에 5,6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의 유인 탐사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미국 외에 일본, 캐나다,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여 국제 공조로 진행됩니다. 2020년도에 비즈니스화되는 것은 달 착륙선이나 탐사를 위한 로버, 게이트 관련이 되지만 2030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우주기지 건설에서는
토목 건축, 그리고 장기 체제, 이주가 되면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찬스가 태어납니다. 민간 기업은 자사가 자랑으로 여기는 기술을 달에서도 활용하여 선행자 이득 획득을 목표로 하며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은 분야에서 승부가 정해지지 않은 블루오션입니다. 다만 초기 투자가 고액이고 자금 회수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기이오 기즈쿠 대학원의 시라사카 교수는 우주 비즈니스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성은 넘치지만 비즈니스로 추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우주 벤처에 대한 투자 환경 또한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탐사의 아이스페이스나 우주 쓰레기 제거 서비스의 에스트로스케일은 모두 총 200억 엔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주기관인 JAXA도 민간기업의 우주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에 개시한 J-SPARK로 우주 비즈니스는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JAXA가 축적해온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민간기업 기술을 우주에서 사용하거나 사업 확립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으로부터 300건 이상의 상담이 있었으며 그중 34건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벤처뿐만이 아닙니다. J-SPARK를 활용하여 우주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대기업도 여럿 있는데 소니그룹은 우주 감동 체험 사업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비행사의 특권이었던 것을 기술로 엔터테인먼트화함으로써 일반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니의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에서 일반인이 조작하여 우주로부터의 라이브 중계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풍경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회당 90분의 지구 순회 중 특정 촬영 시간 범위를 제공하며 가격은 1회에 수십만 원 이상이 예상되고 결혼식 등 기념일에 이용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현재 동교대학과 6U 플러스의 위성을 개발 중이며 2020년도 하반기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 비즈니스에 대해 이미 일본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는 유인여합 로봇, 혼다는 순환형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의 연구를 JAXA와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선행하고 있는 것이 아이스페이스인데 아이스페이스는 구글이 스폰서가 되어 엑스프라이즈 재단이 운영한 달표면 탐사의 국제 상금 레이스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에서 최종 선발에 남아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2022년 후반에 미션 1에서는 자사가 개발한 랜더로 일본 최초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미션 2에서는 달 착륙과 거기에 탑재한 자사 개발의 로버로 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자동 브레이크 센서 경쟁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